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 먼저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 9월 미국 방송계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최초로 연출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난 11월 21일 박은빈 배우가 열연한 KBS 드라마 연모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에미상에서 텔레노벨라 부문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또 구독자 감소로 골머리를 앓던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사란도스는 2022년 3분기에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반등하며 241만 명이 증가했고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국을 넘어 현상이 됐다라고 구체적인 작품명을 말하며 한국 드라마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 컨텐츠들이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기 속에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K 컨텐츠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 아닌 국가의 예술 산업이 걸린 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살펴볼까요? 일본에서 K-드라마는 세대 차이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연가를 시작으로 일본은 오래전부터 TV를 틀면 한국 드라마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한류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이후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다시 불붙은 한류는 젊은 층들을 기반으로 그 인기가 늘어가는데요. 기성세대들은 한국을 앙숙으로 여기지만 젊은 세대들은 한국 콘텐츠가 익숙해 우호적입니다. 그 예시로 한국 드라마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쿄의 시노쿠보 지역은 원래 제1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 식료품점과 음식점이 모여있던 지역이었지만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나서는 10대 중고생과 대학생들 사이에 드라마에 나왔던 한국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심지어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주쿠에서 시노쿠보로 유행의 출발지가 옮겨가자 호주의 한 대학교에서는 시노쿠보 지역과 한류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라주쿠를 비롯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지만 시노쿠보 지역만큼은 오히려 한국 가게가 60% 이상 늘어나고 부동산 월세 또한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중국은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 등의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소비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한국 관련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 정규적인 방송에서는 한국 콘텐츠 자체를 검열함에 따라 모습을 감추었지만 BTS의 컴백을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몰래 중계할 당시 실시간 시청자 600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중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너무나 큰 인기를 끌어서 언론과 방송에서 이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또 큰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영화, 드라마 전문 사이트 도우반에서 9.7의 놀라운 평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판권을 사 리메이크를 하려 했지만 갑자기 시작된 한한령으로 인해 못하고 있다가 슬쩍 우리들의 사춘기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표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표절은 표절이다. 할 말이 없다. 저작권은 구입한 거냐? 한국 드라마 1988을 본 사람들은 다 안다.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진짜 낯짝도 두껍다. 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자 중국 정부는 조금씩 제한적인 형태로 한국 컨텐츠의 한한령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국, 일본과 다르게 미국은 한국 컨텐츠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헐리우드입니다. 이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컨텐츠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의 없이 한국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은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미국 드라마 더 루키 시즌2에서 10대 소녀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중년의 경찰관이 소녀가 보던 잡지를 보고 BTS가 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 굿닥터를 정식 리메이크한 미국 드라마 굿닥터는 정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ABC 방송국 21년 만에 시청률 기록 갱신과 주간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이자 평균 시청자 1,500만 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원래 한 시즌 13부작이었던 계획이 최근 시즌 6까지 제작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담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1화 방영 이후
미국 드라마에는 많이 나오는 잠자리 장면이 이 드라마의 감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작 한국 드라마처럼 감성적인 접근으로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자 미국, 일본, 중국 각각 세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게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스크린 쿼터제로 외국 영화가 한국의 컨텐츠를 잠식할까 걱정하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컨텐츠를 막으려고 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커져가는 대한민국 문화의 힘에 더더욱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